일부는 방면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총 8명을 그때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총 8명을 변호하고 계시고 그 중에 4명은 석방됐다 그랬습니까? 네. 4명은 지금 아직 수감되어 있고요. 네. 예,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쪽 한번 보세요. 어, 아니 화면을. 제일 먼저 뭐 구체적인 개인 신상까지는 안 밝히셔도 좋고 대충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8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연령 같은 거 뭐 그런 거 외우지 않아요. 예. 외우지 않고 예. 제가는 저기 젊으신 분들, 예. 20, 30대 분들 저번에 석방된 네 분은 예. 다 20, 30대 젊은 분이었어요. 아, 젊은 분이었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제가 6분을 변호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분들이 6분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분은 좀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긴급 체포되신 분들이 2명이 또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젊어요. 그럼 그 8분 중에 여성은 혹시 있습니까? 여성은 없습니다. 아, 여성은 없고 남성만 8명. 네, 네. 예, 그럼 이제 젊은 분이 좀 많고 나이 좀 드신 분이 좀 젊은 분들은 다 석방됐어요. 다 석방됐고. 그래서 그 안에 남으셨던 분들이 나는 한 분은 본인은 전혀 이렇게 상황이 일단은 그분은 이렇게 사실은 술에 취해서 있었던 거라서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저한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이렇게 그분을 변호할 때는 많이 혼선을 겪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동영상이 다 체증이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만취해 있어가지고 그때 테이프가 끊겨 있는 상태였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제 한 일에 대해서 저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하고 막 오락가락하고 계속 나 계속 이 얘기밖에 안 해. 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가방을 배낭을 메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배낭에서 뭐 꺼내려고 계속 이러려다가 어떻게든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러나 막 황당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날 서로 좀 만지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날 그 서부지법 앞에 최종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고 아니 잠깐만요. 예. 저는 그러니까는 그 18일부터 현행범 체포가 막 이루어졌어요. 19일날 새벽에는 이제 그 대규모 이제 난리가 난 거고. 예, 예. 그때 저는 그 사건을 그 사건을 제가 변호한 건 아니고 18일날 체포되신 분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긴급 체포되신 분들은 예. 그 19일날 새벽에 막 그야말로 깨부시고 막 이런 거랑 관련되신 분들이 체포된 경우고요. 근데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처음에 이제 18일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현행범으로 막 체포되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있었죠. 저도 모르고 있다가 19일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니까는 이제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모르고 아침에 깨고 나서 전화를 받고서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죠. 우리가 18일 날 예. 18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에 집회를 하고 네. 행진을 해서 전부 이제 서부법원으로 가서 18일 밤에 이제 서부법원 앞에서 경찰하고 이제 대치하면서 계속 구호를 외치고 이제 있다가 19일 날 새벽에 그런 이제 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불상사랄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까 금요일 저녁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있다가 종로 경찰서로 갔던 그 부부 얘기처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경찰이나 공권력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상식 이상으로 심하게 밀어붙일 때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법률가시니까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국민 저항권, 저항 아니 그런데 예. 아니
그 국민 저항권이라고 저는 이 사건을 이제 제가 모든 사건은 아니고 제가 맡았던 사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예. 국민 저항권보다 국민 좌절감에서 그 서부지방법원 사태는 법원이 일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법원을 혼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깨부시고 그렇게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무슨 뭐라 그러나 우리 우파 쪽에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들도 국민 저항권으로 이렇게 깨부신 거야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영상 이런 걸 보니까 막 엉엉 울어요. 때려 부시는 거랑 관련되신 분들이 울면서 그냥 나라 망했다고 엉엉 울고 물론 잡혀갔겠죠 다 그분들이. 그래서 좀 서부지방법원 사태에서 대해서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하고 1,000만 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이건 국민 저항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대해서는 법률가가 해석을 해보니까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볼 수 있겠다.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분들 개개 이렇게 보면은 저항권보다는 좌절감. 그게 훨씬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저항권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이다 이렇게 뭐 대통령 이전에 국가 원수예요.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딱 규정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국가의 어떤 실체성을 보존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인권을 특히 더 강화해서 보호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인권을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죠. 왜냐면 경호 인력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불법 수사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는 초등학생들도 다 법조문 헌법 뭐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헌법 다 봐요. 그러죠? 그리고 뭐 중학교 정도만 돼도 뭐 공수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인터넷을 뒤지고 막 이래가지고 공수처가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를 내란죄로 수사하고 싶으면 경찰이 와서 수사해. 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꾸 나라고 해. 나를 수사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 정당한 권한자가 와서 수사하면 내가 기꺼이 갈게. 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말도 안 되는 거에 와서 수사를 받게 하게 하냐. 불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 정당한 수사를 하라. 절차에 맞춰서 해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러든 말든 그냥 수사권 없는 자가 계속 막 그것도 엄청난 뭐 3,000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딱풀 풀칠해서 붙여가지고 뭐 이상한 편법적인 그 위조죠 그거. 그런 서류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현장을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일단 체포돼 가셨잖아요.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 때 좌절감 때문에 분신하신 분도 바로 그 전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죠. 실망과 좌절, 허무에서 어떤 비통함 이런 것들이 그게 엄청나. 그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뭐냐면은 예. 그분들은 폭도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냐면은 대통령도 이 꼴을 당하는데 개개인인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을 인권이라는 게 뭐냐, 이 나라는 망했다. 그거에 대한 비통함. 그렇죠.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깨부시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상 이런 거 보니까 막 울어요. 그거 하면서 깨부시면서 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것을 이게 폭도들의 난동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언론도 잘못된 건 너무 뻔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우파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볼 때도 이분들이 저항권에 법률적으로는 저항권이에요. 국민 저항권이지만은 이분들의 그 마음은 훨씬 더 참담했다는 거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도 다 참담하고 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뭐냐면은 그분들은 거기서 그거 못 참고 표출한 거고, 딴 사람들은 그 똑같이 힘들고 참담한데도 법이 무서워서 움츠러드는 거고, 그 차이죠. 네, 그 그러니까 차이예요. 어떤 실망과 좌절에서 오는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게 예, 다른 예.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표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먼저, 예. 그러니까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 거, 그 차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우리 우파 시민분들은 다 잘 생각을 해주시죠.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완고한 검찰이라든지 또 이제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권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커다란 혁명이 일어날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는 무엇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법부 법법 귀족의 문제가 있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의 도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또 검찰에 계시는 분들, 경찰에 계시는 분들도 나라가 없어지면 다 끝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사용하는 30cm 자를 저는 이제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자를 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길이를 재기도 하는데 아무도 우리는 이 자가 설마 잘못됐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믿고 그 자를 쓰는데, 우리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인 법이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권력에 따라 다르고 신분에 따라 다르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조항들이 예외 적용이 되고 또 확대 해석이 되고 또 권한 의문자에 의해서 행사가 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많으시고 힘들고 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께 한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해주십시오. 저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히 없어요. 국민들하고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사법부하고 이제 이런 검찰권 또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근데 왜 그분들이 잘 못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라 그러나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많은 증거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봐도 이거는 부정선거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현상은 다 말 안 해도 더 공감대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행이 국회의 특정 권력을 이렇게 패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 숫자가 너무나 많이 장악을 한 거죠.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다수당이 뭐 과반수 이상을 야당이 차지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데, 이 권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뭐라 그러나 마음에 안 들으면은 탄핵 내 앞에 줄 안 쓰면 탄핵 이러니까 개개의 사법권에 계시는 많은 종사하시는 많은 판사님들, 또 검찰에 계시는 검사님들, 또 고위직 공무원님들, 이런 분들도 개개인으로 돌아가면 생활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일종의 탄핵하고 막 이 사람들 의견해야 되는 게 따지고 보면 주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앞에서 움츠러들고 위축되시고 그러면서 못하고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도 위축돼가지고, 저는 심지어 공수처장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불법 이게 이상한 비정상적인 패권 세력들에 의해서 탄핵 소추 결의되는 거를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왜냐면 갔다가 다 돌아오세요. 심지어는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님들도 그 사람들도 또 탄핵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비난하든 말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까지 줄 탄핵 소추되신 분들 줄 각하기가 해주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탄핵 소추 결의되는 게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도로 그것은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거를 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도 다 용기를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개개인으로 돌아가면은 왜 그분들이 그럴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그 촉발된 게 뭐냐면은 촛불 시위하고 그 세력들이 그 불도저를 가지고 막 검찰청을 밀어제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막 이상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막았죠. 이미 겪었으니까. 근데 그 탄핵을 무서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국민들은 탄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저기 이재명 아니라 천재명이라 하더라도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똑순이 변호사 정수경 변호사님이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국민들은 탄핵할 수 없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정수경 변호사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